안녕하세요. 진짜 역사를 만나는 시간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맨 첫 번째 내용은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다르다. 어쩌면 당연한데요. 이 시기의 신분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실이나 귀족, 그리고 두 번째, 일반 평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왕실이나 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느 곳에서 살았는지부터 살펴보면, 먼저 주거입니다. 첫 번째, 화려한 벽돌과 귀화로서 집을 만들었고요. 이 집 안에는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깃간이라든지 수레간 또는 부엌 이런 것들이 등등 각각 나누어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일반 평민입니다. 일반 평민은 초가집에서 거적을 깔고 생활을 하는데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의복입니다. 왕실과 귀족은 당연히 다양한 이 색을 넣을 때, 옷에다 색을 넣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모했기 때문에 다양한 색을 왕실이나 귀족만 넣을 수 있었고요. 또한 화려한 무늬를 넣습니다. 일반 평민 같은 경우에는 배로 만든 단조로운 색으로서 옷을 만들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지적을 받겠네요. 만든이라고 써야겠죠. 네. 세 번째입니다. 먹거리인데요. 주로 쌀을 먹었습니다. 왕실이나 귀족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나서 사냥과 사육을 통한 가축을 먹었고요. 또한 과일이나 해산물, 지금 먹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굉장히 골고루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 평민 같은 경우에는 콩, 보리, 조, 수수 등 잡곡을 주로 먹었고요. 이것조차 먹을 수가 없을 때는 도토리나 나무 껍질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살펴봤을 때 일반 평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분과는 별개로 교과서 41쪽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양한 신앙, 이 삼국시대 사람이죠. 삼국시대 사람들은 다양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교과서 41페이지에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대장장이 신이나 수레바퀴 신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41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음주와 가무를 즐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42페이지 삶과 신앙의 모습을 고분에 남기다를 보겠습니다. 고분 문화인데요. 고분이라는 건 무엇이냐? 고분은 옛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옛 고자에 무덤 분자에서 옛 무덤을 이야기하는 게 고분입니다. 이 옛날 삼국시대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 같은 경우에 무덤만 남아있겠죠. 왜 그러겠어요?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껴묵거리 때문인데요.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같이 묻는 것을 껴묵거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껴묵거리로서 여러 가지 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마다 다양한 고분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고분의 천장과 벽에 그린 그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분의 천장과 벽에 그린 그림은요, 풍속이라든지 신앙, 다양한 생활 모습들이 골고루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분의 형태에 대해서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으로 만들어집니다. 돌이 무지하게 많이 쌓인 무덤으로서 앞서 우리 교과서에서 장군총 같은 무덤을 살펴봤고요. 그게 돌무지 무덤이고요.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으로 점차 변화하게 되는데요. 굴식 돌방 무덤은 문이 있고 굴을 통과하면 안에 돌방이 있는 무덤을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으로 덮는 무덤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벽이나 천장에 풍속이나 신앙, 다양한 생활 모습을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만들어지다가 이제 이게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돌 무덤 형식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가면서 벽돌 무덤이란 건 뭐냐면 이 통로와 방을 모두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벽돌 무덤 형식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벽돌은 중국, 남조, 양과 교류한 것을 또한 알려주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중국, 남조, 양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신라입니다.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해서 돌이 무지하게 쌓여 있는 가운데 밑에는 덧널이 있는 건데요. 이걸 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덧널, 널은 이제 관을 이야기하고요. 관이 있고 거기에 이제 껴목걸이 뭐 이런 거 등등을 하고요. 그리고 돌을 막 쌓습니다. 작은 돌들을 막 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것을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43페이지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교과서 43페이지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돌무지 덧널 무덤, 대표적으로 천마총이 있는데 천마도가 나왔기 때문에 천마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으로 똑같이 신라도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44페이지 주변 국가와 교류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서역과 삼국과의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삼국은 초원길, 그리고 중국을 관통하는 사막길, 바닷길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했습니다. 먼저 중국을 통해서 유교, 한자, 과학, 기술 등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서역 문화와도 접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초원길을 통해서 유목민족과 접촉했고요.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 남북조와 교역을 하였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 원래 해상 강국이었는데요. 서남해를 연결하는 교역로를 장악하고 해상교역로요. 교역로를 장악하고 해상교역을 주도하면서 중국 동진, 남조, 외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라는 초기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과 서역 문화를 수용하였고요. 나중에 여러분께서는 다 배우셨지만 이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꽤나 오랜 시간, 그러니까 고구려를 통해서 이 중국과 서역 문화를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야는요,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교역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45쪽 일본과의 교류를 살펴보면요, 삼국과 가야는 일본과 활발히 교류했고요. 또한 삼국과 가야의 정치적인 혼란이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삼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백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백제는 일본의 한자, 불교, 유학, 천문학, 건축 등을 전파해 주었고요. 두 번째로 고구려와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미술과 조선술을 전파했고요. 미술에서는 일본 호류사의 담징이 그린 담징 벽화가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야는요, 발달한 철기 문화와 토기를 전파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전파된 삼국 문화가 일본 아스카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삼국의 문화 마지막 내용 교과서 46페이지와 4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6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은 불교 문화의 발전입니다. 불교 문화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요. 불교와 더불어서 건축, 예술, 사상 등 선진 문화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으로 유학 갔다 온 숙녀들이 배워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이 불교는 또한 국가 주도로서 삼국에서는 사찰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사찰이라는 것은 절이라고 쌤이 얘기했었죠. 자, 사찰에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대상으로서 부처님이 필요했는데 부처님을 대신할 탑과 불상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찰은
익산 미륵사라든지 또는 신라 경주에 있는 황룡사가 있고요. 탑으로는 교과서 46페이지에 나오지만 부당사 모전 석탑이라든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등이 있고, 불상은 가장 유명한 게 금동령과 칠련명 열애 입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46페이지 한 번씩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도교의 수용입니다. 도교는 신선사상, 불로장생을 이야기하는 신선사상과 노장사상,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결합된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귀족사회에서 유행을 하게 되고요. 고분벽화나 여러 공예품에서 이 도교의 문화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분벽화 속 도교의 내용은 사신이 있습니다. 사신, 사방을, 즉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도교 안에는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도 있었기 때문에 공예품 속에서 산수무늬 벽돌도 있습니다. 교과서 46페이지 밑에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유학입니다. 유학은요, 중국을 통해서 한자와 유학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태학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경전, 유교 경전을 공부한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경박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오경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귀족 자제들이 유학을 공부하기로 맹세한 임신년에 쓴 그것을 기록한 돌이다 해서 임신 서기석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통해 신라 사람들도 유학을 공부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는 과학기술과 공예의 발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과학기술 중에서도 삼국시대 왕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과학기술은 자신들이 하늘과 연결됐고, 이 하늘과 연결됐기 때문에 자신이 하늘을 잘 알고, 그리고 이 하늘의 뜻을 알며 뭐 일식이라든지 또는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안다는 것을 통해 왕의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천문학이 발전하게 되고요. 이 천문학 발전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유적과 유물로서는 첨성대와 무덤에 있는 별자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요. 철제, 무기와 농기구 뿐만 아니라 신라의 금관이라든지 장신구, 그리고 백제의 금동대양로를 보면 높은 금속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국가의 행사나 축제 때 사용했었던 음악의 발전인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왕산악이 검은고를 만들게 되고, 가야는 우륵이라는 사람이 가야금을 만들게 됩니다. 둘 다 악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이 고분벽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고분벽화를 통해서 우리는 삼국의 높은 회화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